아니 입원을 하려면 동시에 입원하던데 본인만 그냥 우울증 핑계대면서 입원하고. 윤건희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리고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심우정 총장 이하의 검찰 지휘부,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이거는 그 툴만 돌려도 진짜 금세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도 뭐 민주동문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교수분들 다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도요 바보는 아니거든요. 뭔가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뭔가. 그리고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은기 대표님. 김건희도 세 번째 출석 요구 지금 했는데 다 불응하고 병원에 지금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고 이제 아플 때가 됐죠. 원래 그 재벌 회장들도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올 때 다 환자복을 입고 옆에 링거 꽂고 법원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제 아플 때가 됐다라는 뜻은 이제 본인의 구속을 좀 직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뭐 아픈 사람한테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우울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병원 가서 들어놓고 싶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뭐 위자료 소송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씨의 우울증이라는 거는 의사가 고칠 수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자동 치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안전을 위해서도 빠르게 구속이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구속돼서 구치소 가면요, 뭐 남자분들도 훈련소 가보면 한 이틀 정도는 우울증 와요. 정말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은 또 생활할 만합니다. 거기서 또.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구속이 돼서 김건희가 좀 안정에 취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할 때도요,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을 때는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만약 우울증을 호소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특검이 더 지체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저는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체포영장, 구속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족이면 자기 남편은 구속돼도 됩니까? 긴급 체포돼도 돼요? 어떤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한테 우울증은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좀 생각을 해야 우울증도 오는 그렇죠. 건데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술을 뺏어버린다. 그 우울해.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지. 금주시의 예. 우울증이 오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급체. 급체. 급체는 또 입원이 오래 안 되고. 영원한 미소님. 꼼꼼한 포장, 싱싱한 복숭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윤건이를 빨리 쳐넣었으면 복숭아가 더 꿀맛이겠습니다. 에효 열불나네 그러셨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장윤매 변호사님,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갖고 처박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체포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도 될 것 같고, 이럴 때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맥락이 있어서 김건희 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불렀을 때 나가면 돼요. 근데 못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프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대선이라서 못 나간다 그랬어요. 대선에 나를 부르는 게 소환조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대선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검찰에서 불렀죠. 나와야 된다. 도이치모터스는 일당들의 사건이 수년에 걸쳐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마침표까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왜? 곧 특검이 발족할 거니까 나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 그런데 특검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 누웠어요. 제가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정신과적 진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너무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뭐 예시를 이제 들었던 게 그 초등학교 교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참극을 가져왔던 그 사람도 자기 일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 진료의 허술한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 많은 형사 사건에서 진단서 거의 남발하면서 보내거든요. 막 우울하다 어쩌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해줘서 아프니까 체포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다 보류하고 지연해야겠다. 이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동접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2만 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1만 명이 안 될 때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가 또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았을 때 심우정이랑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인규 대표님,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화폰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보안에 요구될 때 사실은 뭐 도감청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제 지급이 돼서 상당히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쓰는 건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썼다라는 것도 문제고 더 충격적인 거는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는 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었던 게 아마 2024년도 7월 20일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전이죠. 한 7월 3일인가 그때쯤에 그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 사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대화 내용들, 그리고 또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 사이에 비화폰을 통한 통화 내역들, 지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비화폰이라는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김건희와 심우정 내지는 김주현에게 지급을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럼 과연 김건희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수뇌부와 김건희 쪽에서 그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율을 한 것이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수사를 농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 비화폰 부분 굉장히 심각한, 저는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 수사 대상에 심우정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은 내란 특검으로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를 덮어준 쪽에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 특검이 이게 하나로 수렴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윤건희 쪽으로 가는데, 윤건희로 가게 되면은 윤건희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리고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심우정 총장 이하의 검찰 지휘부,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특검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못하면은 특검은 저는 성과냈다고 얘기 듣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용현이 또 재구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구속돼서 잡혀 있고 이제 구속 연장이죠. 구속 연장이죠. 이것도 이제 6개월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6개월 안에 이제 이번에는 선고가 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리고 또 기소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예.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죠, 박사 학위 준 데가. 거기도 이제 당연히 석사 학위 취소됐으니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하는데 3년이 더 걸렸어요. 이거는 참 비겁한 거죠. 저는 딱 취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것은 숙명여대가 취소한 게 아니다, 국민이 취소시킨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명여대가 취소한 겁니까?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숙명여대 그렇게 했겠습니까? 숙명여대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당시 작년 6월에 숙명여대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가 되지요. 제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니, 그 유명한 유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논문으로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석사학위 받을 때부터도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다 밝혀졌으면 숙명여대라는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논문 취소시켜야 했고 학위도 취소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를 방치했다? 아, 저는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괴감을 느꼈을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단지 학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력, 경력을 속여서 대학과 기관에 출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경찰에서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참에 학문의 정당에서 허위 이력으로 허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관행을 타파해야 되고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에 무릎 꿇고 학위 취득을 이렇게 연기하고 뭉갠 대학 측에서도 확실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여대는요, 일단 논문 심사할 때 그때부터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때 논문 제목 한번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영어 제목 보십시오.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YUJI 쓴 이런 거를 제목은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논문 내용의 표절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저런 거를 논문을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것은 대학 스스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논문을 갖다가 도장을 찍어주나요? 아니 근데 저 제목에 저런 뭐 저 오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수준 이하의 논문이라는 게 스스로도 입증이 되는데 저게 통과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이유가 더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김건희 학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의 전당에서 권력의 눈치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또 정상화돼요. 이거 정말 대학교로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교수 집단들의 양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정말 대한민국 연구를 이렇게 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논문이 나오고 돈 없고 빼먹고 권력 없으면 뭐 논문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고 이번에 이 관련된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섰던 사람들 정말 저는 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다 발본색원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방금 그게 석사가 아니고 국민대 박사 논문이죠. 네. 박사 논문, 박사인데도 유지를 그렇게 쓴 거를 국민대도 참 아휴 정말 그 김건희 하나 때문에 숙명여대 국민대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저는 국민의힘도 부끄러워요. 이런 논문에 대해서 함구했어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학위가 번복될 사유가 아니라 그랬는데 김민석 후보자 논문에 도북자라는 표현을 갖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거는 BBC, 뭐 우리나라 동아일보 다 중국에서 중국판에는 도북자라는 이게 정치 중립적인 용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눈에 정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앞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아마 이제 숙명여대는 그런 항변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99년도인가의 석사 논문이다 보니까 논문 체계와 관련해서 이거를 번복하고 없애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은 생겼지만 이걸 소급적으로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뭐 고민과 그 요건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요 그런 규정이 없어도 거의 그 표절률이 50%에 육박해요. 이거는 그 툴만 돌려도 진짜 금세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도 뭐 민주논문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교수분들 다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숙명여대가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 대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학문의 장에서는 정치의 논장과는 좀 별도로 정말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그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분명히 임무가 있는데 아 그걸 방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호님 논문 통과시킨 교수들 명단 공개합시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요 학위 논문은 맨 앞에 그 지도교수하고 그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이 다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우리님이요.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유지는 지도교수 5명이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5명 다 사인해서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범죄지요. 아, 그럼요. 대학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이 논문이 학생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지도 교수가 아주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도 교수는 저런 표지에도 나와 있는 저런 정말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저 영어 단어를 보고도 그냥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커넥션이 없다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저 논문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진상이 규명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커넥션이 없는데 저 딸 논문이 어떻게 박사학위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요, 바보는 아니거든요. 뭔가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뭔가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학문, 정의, 또 얼마나 많은 학부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저 논문이나 어떤 학위를 따려고 노력합니까? 대한민국 그 학생들에게 아주 정말 모멸감을 주는 저런 논문, 커넥션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 못할 사정을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김건희도 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이권일 가능성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김건희가 그동안 주가 조작 덮어오거나 이런 걸 보면 남편이 가졌던 권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총장 내지는 검찰에 근무하면서 가졌던 그 권력이 작동했던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 뭐 윤석열이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권력적 배경들까지도 열어놓고 저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 힘이 뭔지가. 드래곤 선2님, 앵커님 지금 내부 순환 어타고 가는데 국민대학교가 보이네요. 내용이 아까 더 잘 이해되시겠는데 아까 논문 통과시킨 그 교수들 이름 공개하자라고 하셨고 이우리 님이 필체가 5명 다 똑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발빠른 우리 다니엘 PD가 바로 그 논문 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시점 심사위원장 오승환, 심사위원 전승규, 반영환, 송성재, 오명훈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장이야 이제 각각 다른데 저 글씨가 필적 감정까지 안 가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 받침으로 쓴 이응, 예, 오승환 할 때 이응, 예, 승규 할 때 이응, 예. 반영환 할 때 영, 이응. 오. 이게 이응이 다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이응이 들어가네 가운데 자가. 예. 승, 영, 성, 명. 이응이 다 똑같네요. 그러네. 예, 이거. 아니 그리고 저렇게 그 필체가 다 똑같기는 힘들죠. 심사위원 5명이. 그러니까 뭐 볼 거 있어. 뭐 그 저거 2000 몇 년이에요. 7년. 저 때가 윤석열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저 때 윤석열하고 같이 살 때인가요? 그때는 그 전이죠. 그 전인가요? 7년이면. 근데 네. 그때도 뭐 김건희가 가졌던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권일지 아니면 어떤 뭐 권력적 배경일지는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품도 좀 의심스럽지 않나. 명품을 남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엔 저것도 이제 뭐 수사를 물론 뭐 지금 시효나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규명은 해봐야 되겠죠. 저 교수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서명하고 날인하고 논문으로 인준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대학도. 그런데 야, 요 도장 저 그냥 갖다가 찍어줘. 이러면 네가 알아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박사학위를 딴다? 그거는 대학교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대 박사 다른 박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를 YUJI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장 이름도 다 똑같이 써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논문 박사 학위 주네. 그 대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력의 뒷배 얘기는요. 저 논문이 작성됐을 시점까지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물론 저것도 글씨체 보면은 의심이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계속 덮어왔잖아요. 그건 분명히 권력의 눈치를 본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이제 윤석열, 김건희 가는 곳마다 격을 떨어뜨려요. 나라 격 떨어뜨려, 학교 격 떨어뜨려. 아휴,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감사해야 되나? 저런 자들이 2년 더 있었으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늘이 아직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휴. 불등님, 김건희 글씨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또 김건희 글씨하고 김건희가 썼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와서 굳이 논할 가치도 없지요. 예.